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이 주력 사업인 타이어 금형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의 영업 적자도 털어냈고 인도네시아에 타이어 금형 생산 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의 타이어 금형 생산 공장. 석고와 인고 주조 과정을 통과해 만들어진 타이어 금형이 각종 설비를 통해 정교하게 다듬어집니다. 총 22가지 공정을 거치는데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타이어 디자인이 점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작업자의 최종 유관 품질 검사까지 마치면 고객사에 납품할 준비는 끝이 납니다. 네, 지금 여기에는 공정이 끝난 완성된 금형 타이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약간 부품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완성된 금형 타이어 조각이 8개가 있어야 하나의 타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금형을 타이어 제조사에 납품하면 이 금형을 활용해 타이어를 생산하는 겁니다. 최근 다이나믹 디자인은 타이어 금형 고객사 점유율 확대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연결 영업 적자도 7년 만에 털어내고 올 1분기부터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고객사와의 신뢰 형성과 원가 절감이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ASP, 단가가 높은 고급 제품들의 수주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수주를 하고 생산을 하면서 많은 개선이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 본다면은 내부적인 원가 절감 활동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제조 리드 타임의 8주, 9주 그렇게 걸리는 것을 한 5, 6주로 다 당기는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강세하고 있는 타이어 금형 시장에서 다이나믹 디자인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본업인 타이어 사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법인에 저희들이 2022년도에 진출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해서 지금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올 10월이나 아니면 한 11월 정도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준공을 하고 나서 가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금형 산업이 지금 한국하고 중국, 루마니아에 있는 부분보다도 더 큰 캐파를 저희들 가질 수가 있고, 타이어 금형 사업 확장과 함께 인도네시아 니켈 트레이딩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은 올해 매출 목표를 700억 원으로 잡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SLS 바이오가 mRNA 백신 치료제 품질 평가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품질 평가는 다른 의약품 대비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정도 비싼 검사입니다. 이영태 대표를 통해 향후 비전 들어봤습니다. 비주 초대석입니다. 의약품 품질 평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SLS 바이오가 mRNA 백신 품질 평가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치료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더 큰 폭의 수익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만의 전략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시험비가 보통 의약품에 비해서 한 10배가량 비싸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이제 품질 검사를 하면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향상에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mRNA 백신이 mRNA라는 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최초로 만들어낸 그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mRNA 기술을 가지고 만든 백신 또 여러 가지 치료제를 미래에 그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해드릴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민간 기관으로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은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mRNA 백신 기술 이제 품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놓은 장비, 전문 인력을 이용을 해서 CGT 시장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CGT 의약품에 대한 품질 검사, 그 다음에 CGT 의약품 중에서 자가
그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장은 저희가 그 위탁 생산 CMO사까지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CGT라는 새로운 개념의 의약품이 출시가 되면 매출액이 그 일반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반 의약품하고 거의 매출액이 같아진다는 거고요. 시험비 자체가 일반 의약품에 비해서 적어도 5배, 10배 정도 고가의 시험이거든요. 저희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의약품 품질 관리 사업의 매출이 지금보다는 대폭적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약품 품질 관리 우리 매출액도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새로운 약물, 바이오 의약품 약물의 출시를 통해서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그 독감하고 코로나19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한 번에 수합을 해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키트가 개발이 완료돼서 지금 이제 9월 달에 임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올해 안으로 국내 판매 출시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의약품 품질 관리 쪽도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의약품 쪽에 저희가 주력한 결과 점차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로나 독감 동시에 검사하는 것, 그 비타민 T도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2026년에는 세 가지 부분이 다 제대로 정상궤도에 올라가면 지금하고는 정말 다른 차원의 그런 그 실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1,400여 가구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제주 내 최대 규모입니다. 전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오라동 5등봉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들어서는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단지는 총 28개 동 1,401가구 규모로 도내 최대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부터 197제곱미터까지 중대형 위주로 구성됩니다. 약 76만 제곱미터 부지에 생태 휴식 공간과 공원을 품은 단지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지는 5등봉 공원과 연결되는 트레킹 코스도 함께 조성됩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스크린 수영장인 스윙핏이 도입됩니다. 제주시에는 600세대 이상 아파트가 7개 단지뿐일 정도로 신축 대단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23만여 평 5등봉 공원에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 그리고 신축 예정인 클래식 전문 연주 홀 음악당까지 자연과 문화예술을 품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는 거실과 주방이 마주하는 판상형 설계 구조가 적용됩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중대형 아파트에서 볼 수 있었던 방 4개짜리 구조를 선보였습니다. 또 가변형 벽체 설계를 적용해 소비자들이 거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용 108제곱미터 A타입의 경우 개별 활용이 가능한 주방 발코니가 제공됩니다. 넓은 주방도 특징입니다. 식사 공간과 조리 공간을 분리한 독립적인 주방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한 단계 큰 전용 129제곱미터는 조망권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면 개방형 거실로 양방향으로 탁 트인 조망을 확보했고, 오픈 발코니 2곳을 마련해 개인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 내 최대 규모로 들어서는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로킷 헬스케어가 글로벌 건기식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섰습니다. 바로 자회사 로킷 아메리카를 통해 항노화 시장을 타깃하고 있는데요. 로킷 아메리카 이민구 사장과 이재호 박사를 김효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항노화 시장을 타깃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는 로킷 아메리카. 특히 항노화의 핵심이 되는 물질 NNM은 유효성과 안정성이 거듭 입증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효능과 회사만의 공급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제 항노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조효소 물질로 NAD의 전구체 물질인데, 이 NAD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한 NMN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항노화라는 타겟에 맞춰서 그 항노화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인 브랜드 디벨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노화 현상을 역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최근에 그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물질로 각광을 받고 있죠. 특히 65세 정도 되면
20, 30대보다 한 절반밖에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걸 많이 그 노화 현상을 역전시키는 키 물질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 마우스 같은 데서 이제 이 NMM을 갖다가 투여한 그룹, 투여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보면 투여한 그룹들이 수태 능력이 좋아졌다. 이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NMM도 우리가 나이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 제일 고민하는 그런 난임 문제에도 많이 좋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금 그런데 연구를 하고 또 임상도 준비하는 그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난임 센터하고 임상 연구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NMN이라는 게 사실 어디에 갖다 붙여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불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소세포 활성화를 가져와서 생리불순을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인지 능력 향상에 좋다라는 연구 논문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소화 기능의 향상을 불러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의 적응증을 타겟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에 좀 국한돼서 포괄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NMN이 들어간 제품은 총 3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NMN을 섭취를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섭취를 할 수 있도록 3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B2C 시장에서 한 49% 정도 한국에서 이제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업체가 23% 정도, 거의 80%에 육박하는 마켓 셰어를 현재 지금 한국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동남아 쪽에서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유일하게 베트남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인증받은 제품이 저희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태국 쪽도 황실 쪽에서 이제 저희 제품 먹고 있고 컨택이 이제 왔었고 황실 쪽이랑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할 거고, 인도네시아 쪽도 저희가 OEM하는 업체가 현재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유일한 브랜드고요. 유럽은 향후 한 5년까지는 인증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LS전선이 2030년까지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LS에코에너지와 LS마린솔루션과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는 향후 상장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배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LS전선이 2030년까지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와 시대의 성장성을 분석한 결과 핵심 시장에서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만큼 매출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거의 기본적으로 한 15년 정도의 메가 트렌드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굉장히 저희의 전방적인 시장적인 부분에서의 미래는 밝다.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발전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2040년이 되면 해저 케이블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략 중인 곳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베트남입니다. 먼저 LS전선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미국 내 가장 거대한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미국 최고의 해저 케이블 제조 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지난 3월 약 9,90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 지원도 확정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영국과 베트남에도 해저 케이블 현지 공장에 대한 공동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LS전선은 LS마린솔루션과 협력을 통해 케이블 생산부터 유지 보수까지 아우르는 턴키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시공 전용 선박도입을 기반으로 LS전선그룹 연계를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을 그려나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LS전선의 미국 공장 가동, LS에코에너지의 유럽 공장 가동과 발맞추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LS전선은 현지화 전략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며 제2, 제3의 내수 시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구본규 대표는 LS전선의 상장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획이 있다는 건 분명히 했습니다. 시점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돈이 확실히 더 잘 보이는 거를 더 보여드리고 그러면서도 미래는 아직도 짱짱하다는 거를 둘이 합치는 시점에 저희가 상장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르스 전선은 해저 케이블 사업 외에도 AI 데이터 센터 시대도 준비하고 있다며 글로벌 주요 AI 기업들과 협력해 IDC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혼다코리아의 마케팅 실험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로 대중화를 이끌고 여기에 직접 만져보고 타보고 싶은 고객들을 위한 체험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지난해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김홍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판매량 1385대, 한국서 어코드, CRV 등을 판매하는 혼다코리아의 작년 실적입니다. 도요타, 닛산, 혼다 3강 구도로 펼쳐진 한국 시장에서의 일본차 브랜드가 2020년 닛산의 철수를 기점으로 도요타와 혼다 순으로 1강 1약의 형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부진에 빠진 혼다코리아는 이지용 대표의 결단 아래 2023년 1월 전 모델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노림수는 신선함은 불러왔지만 판매량에 있어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브랜드 거점을 구축하며 100% 온라인 판매 방식에 따른 단점들이 보완됨과 동시에 판매량도 확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다 모빌리티 카페 도고는 올해 4월에 오픈한 혼다코리아 최초의 브랜드 체험 공간입니다. 시승센터, 카페 그리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현재까지 무려 17,000명 이상 고객분들이 방문하는 등 국내 혼다 브랜드 체험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누적 판매 1,748대를 기록하며 작년 판매량을 일찌감치 넘어선 혼다코리아. 주력 모델인 어코드는 올해 8월까지 누적 702대가 판매되며 전년 총 판매 대수인 318대의 곱절을 판매했고, 오디세이 또한 작년 총 판매 202대를 넘어서 263대를 기록 중입니다. 브랜드 전용 공간엔 한 달에 약 4,000명이 방문하는 만큼 패밀리카서부터 희귀성 높은 한정판 에디션 등 고객들의 다양한 모델 요구도 이어진다고 밝힌 혼다코리아는 이 같은 수요에도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3년식 혼다 파일럿 FMC 모델의 MMC 모델로서 블랙 에디션이라는 이제 명칭을 가지고 톤 다운된 남성적인 이미지를 주는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온 오프라인 공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혼다코리아의 성장세가 이어져 국내 시장에서 일본차 2강 구도를 다시금 구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 관련주가 하락하자 AI는 거품이란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AI 관련주 양상이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증권가는 AI를 두고 거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성장 단계에 있어 이제 시작이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빅테크 기업들이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과도한 대출로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는 사업 모델이 아니라는 겁니다. AI에 대한 버블 내지는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아직 버블 인디케이터, 버블을 터치하지 않았으며 AI 주도로 가는 공급 성장이 이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약간 도발적으로 리스타트,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걔네들은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어디서 대출받아서 투자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 수익성이 둔화된다고 은행권, 금융 시스템이 손실을 본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목할 점은 주요 빅테크 기업 외 기업들도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M7이 아닌 기업들이 투자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드디어 AI 성장에 대한 베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국은 이제야 기업 대출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빅테크만에 투자하면은 힘이 빠질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아닌 기업들도 이제는 돈을 빌려서 투자에 나서려고 하고 있고 실제 나서고 있다. 신중호 LS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미국 금리 인하 이후 증시를 침체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장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버블의 붕괴와 리세션으로 가는 케이스냐 아니면 금리를 좀 내려주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시장이냐 아무도 예상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버티고 나면 짧으면 한 달, 길면 6개월 안에 원금 회복과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느냐? 저는 후자다. 이어 신중호 센터장은 하반기 주목할 업종으로 조선,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관련주 등을 꼽았습니다. 팍스경제TV 한상은입니다. 세계 5대 부동산 투자 운용사로 꼽히는 누빈 자산운용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전환점을 맞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년까지 저평가된 부동산을 매수하기 좋다는 의미입니다. 유수빈 기자입니다. 누빈 자산운용이 경제 성장보다 구조적 메가 트렌드가 실물 자산 시장을 좌우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Megatrends that impact investment demand for real assets. Digitalization, the transition to the low carbon economy, rising inequality have been accelerated by geopolitical events, by cost of living, inflation rises. 메가 트렌드를 고려할 때 고령화 흐름에 따라 부동산 섹터 중 메디컬 오피스 부문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누빈 자산운용은 2100년 전 세계의 인구의 25%가 65세를 초과할 것으로 봤습니다. You know, I think people are aware of what we call the silver tsunami, which is the baby boomers coming to an age where they're going to need increasingly level of health care, and there's a huge amount of demographic tailwinds supporting the need for health care. So we think that's an area that should be favorable going forward. 현재 메디컬 오피스의 공실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고령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실버 쓰나미 속에서 앞으로 메디컬 오피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성과가 좋았던 섹터로는 리테일을 꼽았습니다. And there's been very limited amounts of new supply, creating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retail asset class. And so a lot of people are surprised after years of underperformance that retail during the course of 2023 was the best performing asset class.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큰 타격을 입었던 미국 산업용 부동산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가격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아직 저점 부근이지만 투자 활동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저평가된 부동산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는 게 누빈 자산운용의 설명입니다. 금리 안정화도 부동산 시장 호재로 봤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상승에는 금리 인하보다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며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이 임차인들이 임차하고 싶어하는 물건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9월 분양시장에 큰 장이 섭니다. 무려 3만 7천여 가구가 나오는데요. 이 침체됐던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그동안 분양을 미뤄뒀던 건설사들이 일제히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영석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 3익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청담 르엘입니다. 총 1261가구 규모로 조성됐는데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역세권 입지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문제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자 분양 시기는 계속해서 연기됐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정비사업 단지들이 연달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결국 이달 분양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달 계획된 전국 분양 물량은 37,500여 가구. 지난해 같은 기간 13,538가구와 비교하면 177% 증가한 물량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전체 물량의 75%에 달하는 28,231가구가 몰렸습니다. 분양 시장이 안정되자 건설사들이 미뤄두던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분양을 하지 못했던 물량들이 올해 좀 속속 분양에 나서면서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13만 가구가 분양을 했는데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한 4만 가구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건설사들이 물량들을 더 쏟아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청약 시장 열기도 뜨겁습니다. 올해 8월까지 서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0.66대 1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세 자릿수를 회복한 것입니다. 수도권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3월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24대 1에 불과했지만 지난 8월 18.1대 1로 약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청약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서울과 수도권 청약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입지는 괜찮고 가격에 대한 판단을 청약 전에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외 수도권은 가격과 입지 모두 청약에 앞서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달 전국에서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하반기 청약 결과가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취준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현대자동차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요즘 채용 시장의 트렌드가 단순히 이 회사의 네임밸류만을 바탕으로 회사를 선택하기보다는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 그리고 본인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때문에 이렇게 직접 구직자 분들께서 현대자동차의 직무를 능동적으로 탐색해 보시고 일하는 방식을 감독적으로나마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